Our next guest is going to be weighing in on Elon Musk and Tesla, the markets, and much more. We want to welcome billionaire investor Ron Barron of Barron Capital, the chairman and CEO there. And Ron, it's always great to see you. Thank you for coming in today. Judy said don't use the word billionaire. You didn't. You didn't. Unfortunately, we did because we have to call it like it is. All right, multi-billionaire. Fine. Yeah, there you go. If this package is not approved, what will Elon do? I can't see inside of his mind, but I know that he has created tremendous value for everyone. I know he has a big stake in Tesla. 12,000 new hires. They had 6 million applicants. 6 million applicants for 12,000 jobs. And so think about that. The reason they have it is not because of the name Tesla, not because of car, it's because of him. And so think about his ability to attract these great people to come to this business, to grow it and run it and make it. It's going to his newer venture. If I had a chance to buy more stock in Tesla right now, I'd buy more stock in Tesla. In Tesla, I think in the next 15 years, next 10 years, we're going to make 4, 5, 6 times our money. But I can't even put a top on how much we're going to make in Tesla because there's so many businesses. This robotics business is going to be unbelievable. With robotics for him. 안녕하세요.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해서 170달러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0달러 밑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원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비판의 목소리 역시나 굉장히 강렬한 편이죠. 하지만 진짜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 특히나 테슬라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들의 기회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판을 쏟아내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 누구의 판단이 맞는 것인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2018년의 테슬라와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론 바론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일론 머스크를 응원하면서 테슬라를 사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머스크는 론 고맙다라는 인사를 전달하고 있죠. 특히나 론 바론 같은 경우에는 머스크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 보상을 제대로 받아야지 일도 똑바로 열심히 하지 않겠냐. 지금 분명히 테슬라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찬성 투표를 던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반대표를 던지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뭔가 수익을 내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론 바론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한다. 그동안 지켜보니까 일 중독이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여기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있고요. 하지만 머스크가 테슬라에 전력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들려면 보상은 줘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미 테슬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고 조단위 투자자 론 바론 같은 경우에는 기회만 있다라면 테슬라 주식을 더 사야 된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일반 대중 투자자분들이랑 완벽하게 반대로 가고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테슬라를 엄청나게 욕하고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자들은 테슬라를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판단이 누가 맞는지, 누가 옳은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는 적어도 1년에서 2년 뒤까지는 봐야지 알 수가 있겠죠. 2년 뒤에 웃는 자가 과연 누구일지, 적어도 머스크와 론 바론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베런스 캐피탈의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테슬라랑 스페이스 X 여기에 많은 자금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일론 머스크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더 많은 발전을 보여주려면 머스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무게를 실어줄 수가 있는 것이 적절한 보상안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FSD 12.41 버전 지금 직원분들에게 릴리즈가 되었다라고 하죠. 이 버전 같은 경우에는 마치 13 버전과 비견을 할 수가 있다. 확실하게 머스크는 FSD에 대한 자신감을 점점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트레이닝이 받쳐준다라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FSD 버전은 14, 15 계속되는 발전을 보여줄 것이고, 인류에게 있어서 로보택시가 있다라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결국에는 성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머스크가 여기서 중단을 한다라면 인간에게 로보택시는 없는 것이 되겠죠. 물론 아직까지 FSD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로보택시 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낮게 측정이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한 발짝 다가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중국 버전 테슬라 소프트웨어 많은 업데이트가 나오고 있죠. 특히나 바이두와 협업하는 관계를 가져가는 것은 중국 시장에서 일거양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국 테슬라 차량이 다른 차량 대비 특별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AI 슈퍼컴퓨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지금 xAI를 통해서 멤피스에서 AI 슈퍼컴퓨터를 만들려고 하죠. 여기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엄청난 슈퍼컴퓨터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머스크가 계속해서 테슬라 안에서 가장 높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테슬라 주주분들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머스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머스크를 비롯해서 테슬라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롬 발언과 같이 응원을 해주는 분들도 있고, 머스크가 이 위기를 극복해낸다라면 2018년 어게인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전기차가 아닌 FSD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아낼 것이고요. And we are going to bring our warrior culture to our products, to our market fit, and the results of which we are going to bring to our allies. We built these products for the right reasons, and we're not ashamed to say that we're winning maybe because we were right. 그리고 팔란티어의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2.9달러에 마무리가 되었죠. 왜 이렇게 주가가 올랐냐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헬스케어 쪽에서 계약이 터지면서 팔란티어의 주가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국방부보다는 헬스케어가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기존 파트너 고객사였던 템파 병원에서 다시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하면서 롱텀 파트너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팔란티어 플랫폼을 쓰면 계속해서 연장하는 계약이 나온다라는 것은 팔란티어 AIP에 대한 신뢰성, 품질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팔란티어가 템파 병원에서 증명을 해낸다라면 앞으로 미국 헬스케어 AI 시장은 팔란티어가 충분히 먹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많은 병원들이 계약을 한다라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크게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팔란티어 플랫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파운드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은 커머셜이기 때문이겠죠. 사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B2B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히려 저평가를 하는 부분이 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란티어 하면 국방부 이미지를 떠오르게 되고 헬스케어 쪽은 잘 모르고 있죠. 그렇지만 팔란티어는 계속 미국 시장에서 커머셜 부분에 새로운 고객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새로운 제품들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가 계속 치고 나갈 수만 있다면 팔란티어는 기회를 충분히 포착을 할 수가 있죠. 팔란티어의 플랫폼이 더 많은 기업들에서 사용되고 다양한 기업들에서는 팔란티어 관련된 직원들을 채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운드리가 얼마나 많은 산업군에 특히나 커머셜 부분에 있어서 치고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 가능성들이 점차 보여지고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투자한 블랙스카이까지 본다라면 우주 산업에서도 팔란티어의 플랫폼이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결국 팔란티어라는 기업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라면 많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힘을 부여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회사를 발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AMD, 인텔 다음에 빅테크 기업들, 그 다음에 팔란티어의 차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차분하게 모아 나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여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